네, 안녕하세요. 부산멘토입니다. 오늘은 압박골절된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압박골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장애율이 저희가 알고 있는 장애율과는 다른 수치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흔히 이제 척추체에 발생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체 자체가 골절되는 압박골절과 뒤로 탈출을 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이른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증상과 약간은 혼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로는 장애율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설계사를 통해서도 좋은 정보를 주겠다. 물론 이제 전국에 수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계시고 또 설계사들이 자기 고객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자에게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정보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정보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설계사가 이렇게 큰 장애보험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처석같이 믿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생각해보니까 무언가 좀 다른 정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보상멘토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제가 이분의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의무기록도 확인하러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약 오전 11시 정도 되는데요. 또 새로운 분을 만나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보상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가까운 집안 사람이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가까운 집안,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전문가였더라. 최근에 가족 모임 하다가 알게 돼서 거기 한번 제가 의뢰 한번 상담해보고 왜냐면 목사님께 이야기하겠다. 네, 뭐 저희가 오늘 보상상담하고라도 별의별 얘기 다 해드리네요. 보상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네, 이제 의뢰인과 상담을 다 마쳤고요. 이제 의뢰인은 다시 회사로 들어가기 위해 가졌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뢰인은 흉추 12번이 압박골절 되었고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마침 본인의 설계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뜻밖의 알려준 그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척추 압박골절을 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율, 지급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급률이 예상보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고 그런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아마도 설계사가 압박골절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장애보험금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물론 설계사가 선한 동기로 그렇게 업무를 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애보험금이 고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액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보험금에 대해서 더 이상 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험약관을 보시면요,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장애분류표상에 보면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장애율이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또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고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율은 10%, 15%,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등이 있는 것은요, 신경 증상이 얼마큼 심하냐, 또는 수술을 했느냐, 시술은 아닙니다. 수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장애율이 달라지곤 하는데,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율이 통상 2%에서 3%라고 말하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은 다른 인대파열이라든지 골절 사고에 비해서 질병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됩니다. 특히
이 질환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적인 인과관계가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충격, 이것이 급성으로 돼 있었느냐도 관련이 있다면 질병적인 요소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질병적인 요소,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질병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질병 기여도가 많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그래서 통상 2%에서 3%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설계사가 지급률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박골절의 장애율은 전혀 다르죠. 압박골절의 장애율은 15%부터 시작을 합니다. 15%, 그리고 30%, 그리고 50%,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혼동이 돼서 자칫 장애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통해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조금 늦게 나가도 이해해주세요. 지연씨 대리지 문의 이야기입니다. 차에 탑승하고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압박골절을 당한 실제 피보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내가 장애보험금을 진짜 청구하겠다라는 이런 분들은요, 사전에 자신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그 증상에 대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들은 어떠한 담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각각의 보험 상품에는 어떠한 담보가 있고 또 그 담보는 몇 년도 가입이고 그 몇 년도 가입 중에 내가 어떠한 장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정말 꼼꼼히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나 자신이 정말 제대로 된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보상 멘토를 통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의뢰인분은 저희를 만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자신의 오해라든지 또 앞으로 치료 방법, 또 왜 전문의들이 이렇게 8주 이상 진단주 수가 나오는 이러한 압박골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까지 정말 저희가 소상히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놓칠지 모르는 또 보험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험증권 또는 보장 내역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오늘 꼼꼼히 다 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꼼꼼한 피보험자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는 자신만이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저는 나머지 안전운전을 하러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팅 영상이었습니다. 또 봬요.